여러분 안녕하세요. 10대를 위한 데이터과 위드 파이썬의 다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차시 인공지능 준비 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인공지능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인공, 학습, 생각 등을 하는 능력이라는 의미의 지능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를 말하기도 할 거고, AI 냉장고, 스피커. 여러분들 삶 속에는 무수히 많은 인공지능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하는 걸까요? 인공지능은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밥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학습할 모델을 선택하고 준비한 데이터를 넣어 학습시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시킨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그 정확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둘 다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특징을 찾고 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머신러닝은 데이터 사이에 규칙을 찾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예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회귀 분석 알고리즘이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예측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 변수는 두 가지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크다면 몸무게도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와 같은 가설이 있다면 여기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는 키가 되겠죠? 이 키는 독립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변수, 즉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목표인 몸무게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회귀 분석의 방법 중에서 사람들이 쉽게 활용하는 선형회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형회귀는 직선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인 예측선 또는 회귀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예측선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고 데이터 사이의 규칙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선이 예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선을 통해서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도 커지는구나 하는 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선형회귀는 예측선을 찾아서
이 예측선을 바탕으로 규칙, 그리고 두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고리즘은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어본 단어의 뜻과 비슷한데요. 학습한 데이터들을 유사한 집단끼리 묶고 데이터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집단 대신에 클래스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그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 제시된 그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분류에서도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쉽게 활용되는 KNN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은 K 최근접 이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가장 거리가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고 찾은 이웃들 중에서 더 많은 수를 가진 클래스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예시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분류해야 될 건 이 새로운 데이터인 세모 데이터인데요. 이 세모 데이터 주변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많나요? 그렇죠. 동그라미 데이터가 주변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모는 어떤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동그라미는 클래스 1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데이터인 세모는 클래스 1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예시를 볼게요. 이 세모 주변에는 동그라미 데이터도 있고 네모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를 정해 주어야 하는데 가운데는 3개의 이웃을 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이웃을 보니까 동그라미 2개, 네모 하나가 이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이 세모는 어떤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세모는 클래스 1로 분류될 수 있어요. 마지막 오른쪽 데이터를 보면 이번에는 K의 개수를 7개로 분류했어요. 동그라미 안에, 즉 범위 안에 있는 클래스 1과 2의 개수를 세보니 세모는 클래스 2로 분류가 될 수 있네요. 여기서 KNN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K의 개수에 따라서 예측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가운데는 K를 3으로 정했더니 클래스 1로, 오른쪽은 K를 7로 정했더니 클래스 2로 분류되죠.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K의 개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K는 짝수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홀수계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맞아요. K의 개수는 홀수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K를 4개로 정하게 되면 둘씩 나와서 분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홀수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